저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채택률이 가장 높은 미래엔 교과서와 채택률이 가장 저조한 교학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시기에 편하시도록 미래에는 빨간 테두리로 했고 교학사는 파란색 테두리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프레임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교학사 248, 249쪽에는 미래엔 교과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징병과 징용,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을 여러 장 볼 수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여자 깡패라고 묘사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입니다. 253쪽에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엄연히 게재되어 있고 일제는 헌병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자비한 탄압을 하였고 한국인을 체포하고 고문하였으며 화성 제압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학살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기술은 이 교과서가 결코 친일이라면 기술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학사 289쪽에는 여타 교과서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주기철, 손양원 목사의 신사참배 거부 사실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미래엔 308쪽에서 당시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호적인 뉘앙스로 기술한 반면 한국민주당 창당에 가담한 사람들은 건준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반민족 친일 경력자들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학사는 좌익 세력이 장악한 건준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고 이 정부는 조선공산당이 움직이는 조직이란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한국민주당이라고 역사적 사실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해서도 미래에는 남한마저 공산화되는 것을 막으려 한 시대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있으나 교학사에는 정읍 발언이 있었던 1946년 6월보다 넉 달 전인 46년 2월에 이미 북한이 정부에 해당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기에 남한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한만의 임시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는 역사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에게 분단의 책임을 지우는 듯한 여타 교과서와는 달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미래엔의 기술은 그 주동자가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이라는 사실은 은폐하고 그 대신 좌익 세력이란 애매한 표현을 썼으며 지배자의 압제에 대항하여 백성이 무장을 하고 일어나는 저항운동이란 뜻의 무장봉기라는 표현을 수차례 쓰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좌익 세력은 50 총선거를 앞두고 단독 선거 저지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였다라는 애매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 사건은 공산주의를 신봉한 자들의 선동에 이용당하여 무고한 도민들이 많은 희생을 당한 우리 역사의 큰 비극으로서 당연히 양민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그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반란이라는 본질보다는 과잉진압이라는 현상에 포커스를 맞춰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듯한 기술은 옳지 않습니다. 교학사에는 남노당의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 경찰서와 공공기관이 습격받았다라고 비교적 사실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 미래에는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출범의 정치적 의의에 대한 기술 없이 매우 무미건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학사는 제헌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사실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남북이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이 있었다는 기술을 함으로써 마치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한에 동시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교학사는 6.25 전쟁이 김일성이 주도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전쟁이라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북한군의 학살에 대해서는 달랑 한 줄의 기술뿐이고 미군과 국군의 잘못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훨씬 많은 것처럼 장황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학사는 북한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해 사실대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보도연맹 등 남한에서 일어난 살상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에 관한 기술도 미래에는 전후 배경 설명 없이 회담을 지연시킨 원인으로만 묘사하는 반면 교학사는 반공포로 석방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된 포석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미래엔에는 대한민국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지만
교학사는 315쪽에 자유민주주의가 어떠한 가치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엔 321쪽에는 무상원조,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며 미국의 원조에 의해 굶주림을 모면했던 그 당시 상황 설명 없이 도움받은 입장에서의 고마움을 기록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서술로 반미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교학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신생국 한국은 미국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실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교과서 모두 베트남과 독일의 분단과 통일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미래에는 북베트남이 공산주의 체제, 남베트남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명확히 기술하지 않고 그저 미국이 남베트남에 친미 정권을 세웠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무력 통일은 민족적 화해와 경제 재건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라고만 기술하고 있는 반면 교학사에는 남베트남의 지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없었고 민중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실감할 수 없었다. 결국 베트남은 공산 세력에 의해 무력으로 통일되었다라고 역사적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에 대해서도 미래에는 결국 동서독 정상이 합의하여 독일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며 실질적으로 공산체제 동독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서독으로 흡수 통일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애매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는 반면 교학사는 동독의 주민들은 주저없이 서독과의 통합을 결의하였다. 이는 자유와 인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래엔 교과서를 보면 우리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는 은근슬쩍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학사 320쪽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체제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타 다른 거민족 교과서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 들지 않는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조차 거민정에서는 찾아보기 매우 힘듭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미래에는 유상분배에 따른 부담으로 농민들이 농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수많은 장점보다도 한 가지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교학사는 대한민국이 건국 과정에서 공산주의에 강한 도전을 받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 농지개혁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사실에 근거한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농민들에게 경작권만을 분배한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닌데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교학사 이외에 거의 없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의 실현, 성취와 항정이라는 단원을 통해 그의 업적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훼손과 부정선거의 역사를 거짓없이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의 위기 정국에 대한 배경 설명은 한마디 없이 민간 차원의 평화통일운동과 장면 내각의 군비 축소 계획에 대해 일부 불만을 본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고 미래에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학사는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군비 축소를 약속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찰들을 대량 해고하고 전출시켰고 김일성의 은밀한 적화를 기도하기도 하는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배경 가운데 5.16이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은 온 나라가 데모로 들끓던 당시의 정국을 지원하면서 쉽게 공감하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미래엔 교과서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엔 등 다른 거민정 교과서에서는 유일 지배 체제 등으로 미화하고 있는 김일성의 독재 체제를 교학사는 1인 독재 체제, 3대 세습 등으로 바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학사는 이 시대 국가 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군사도발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반면 미래에는 김일성 독재 통치가 가져온 심각한 식량난 문제도 미국의 경제 제재 혹은 기상이변 탓을 하며 북한의 변명을 그대로 옮겨 싣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북한 인권의 실상에 대해 2페이지에 걸쳐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는 반면 미래엔 교과서는 반 페이지 정도의 기술로 그치고 있습니다. 교학사는 통일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은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치 적화가 되던 말던 평화통일이 최고다라는 식의 착각을 기르게 하는 다른 교과서의 기술과 매우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최저점에 있다는 사실은 현 시대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공산주의 국가와 휴전 중인 나라임에도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는 온갖 모함으로 선택하는 학교가 없고 이러한 정확한 역사관을 심어주기에 많이 부족해 보이는 미래의 교과서가 오히려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모순되게 느껴집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친일 독재 미화 프레임에 가두어 채택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인 진영이 혹시라도 교학사 교과서가 북한에 대해 또 공산주의에 대해 사실 그대로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채택 저지를 한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어 많은 학교들이 선택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